누가 강 크게 이걸 갖다가 녹취를 해서 언론사에 주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한쪽의 이야기만 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했을 거다. 옆에 사람이 많았다. 정말로 윤상현 의원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전화를 막 돌렸다 하면 여기저기 윤 의원도 제정신은 아닌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뭐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옆에서 한 걸 것이다. 소리가 좋지 않다. 이러는데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서 뭐 녹취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친박의 핵심 실세일 건데 그 사람이 왜 이거를 갖다 녹취했다가 유출시켜서 언론사에 갖다 주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요. 또 무슨 택시 안에서 녹취했다. 뭐 블랙박스에 있다 이런데 지금 누가 녹취를 했는지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스스로 누구와 통화했나라는 녹취의 대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 비박들은 정확하게 그 대목을 공략하고 있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이것을 수사 의뢰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 이건 범죄입니다. 뭐 변호사들이 나와가 헛소리 찍찍 해샀는데요. 볼 것도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왜 신고를 하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도 나올 거니까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해킹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대방 걸 지우고 소리를 일부 변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채널A는 자료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말을 못하는 사이에 이재호 의원 등 비박들이 일제히 나서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밝히라고 합니다. 자, 누구하고 통화한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만만한 친박의 핵심 실세 중진이겠죠. 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지금 통화한 사람이 대충 누굴 거다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도 곤혹스러우면서 점점 사태가 커질 거니까 윤상현 의원은 절대 그 상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친박의 중진들은 당연히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하고 이걸 덮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쇼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공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공천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을 시킬 것이다. 물밑에서 일종의 쇼당 치자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당의 공천이 철저하게 협박해가지고 협박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마치 여성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제비족 같은 걸로 꽃뱀 같은 걸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비박과 친박이 이거를 둘이 공천에서 좀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합의하고 덮어버리면 공당의 공천은 뭐가 됩니까? 그 공천이 아니죠. 지금 2차 공천 발표보면 지금까지 컷오프가 김태한 하나밖에 없다. 일타.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요. 내부자들 이런 영화에 보면 녹취 떠가지고 무슨 뭐 하는 거 협박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제가 공당이 정부의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1년에 200수십억을 쓰고 선거 때는 별도로 100수십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조폭처럼 하면서 돈은 공무원처럼 받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공천된 사람은 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한 선거구당 2억씩 정도 들어가요. 새누리당에 간 사람들 전원이 아마 호남 일부만 빼고는 다 돌려받을 겁니다. 선거 비용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윤상현 의원이 녹취에 발단이 된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연관이 된 살생부였습니다. 그러면 살생부부터 여론조사 자료 유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녹취까지 모든 부분을 한데 놓고 새누리당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히 녹취를 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채널 A를 압수수색을 하든지 뭐 물론 맞겠죠. 그럼 이 부분을요, 살생부부터 여론조사 자료 유출, 강남 친박 모임 유출, 더 나아가서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한 가지 사안으로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발언이 찌라시였는지 아닌지 다 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녹취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요. 그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 비밀 녹취의 경위에 대해서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녹취했고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걸 받아서 언론에 갖다 주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오고 간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노리려고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조사해서요, 이걸 가지고 정말로 썩어 빠진 이 공당 내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협작을 처리를 내버려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이걸 밝히면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뭐 어제 김무성 대표 방에 가서 사과하고 뭐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사과하고 글을 냈는데 사과는 못했습니다. 피해버리는 바람에. 비박이야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 안 받고 키워가려 하겠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고 끝내고 자기가 또 한 건 잡았을 때는 사과 절대 안 하고 그걸 키워가려 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비박대를 결집시키고 공천 모양의 압박을 넣어서 공천이 그냥 허지부지 죽도 밥도 아닌 공천이 되도록 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공천에서 다 살아남고 물밑에서 거래를 100%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또 덮겠죠. 그래 합의대가 잘 가는가 하면 또 녹취록이 터질 겁니다. 또 터질 거고요. 채널A도 몇 개 더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번 총선판에서 궁극적으로 이런 녹취 내용의 배경은 소수의 권력자가 공천을 갖다가 정해진 룰을 깨고 좌지우지하려다라는 결론을 내버리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원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반 자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당이 지든가 말든가 공천에서 살아남자. 그리고 저쪽 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자. 그리고 이항구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사법기관 고발을 만약에 안 하면 새누리당이 인지수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로 공적인 부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이지 않습니까? 누가 공무원들을 협박을 해서 그 공무원이 행사하는, 주요 공무원이 행사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쳐서 왜곡시키려고 한다면 사법기관이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면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협박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예산을 더 주게 된다. 그게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를 안 하고 고소 고발을 안 하더라도 저는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녹취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찌라시 즉 살생부 발단의 배경,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진 내용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윤상현 의원은 사과하고 그냥 빠져나가려는데 윤 의원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윤 의원은요, 스스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신에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범인을 밝혀달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 녹취에 대해서요. 자, 녹취 상대방이 둘 중에 한 명이 녹취했다가 그것을 공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언론에 유출하는 부분은 그건 나중에 법이 위법이냐 아니냐, 두 사람 사이끼리 녹취하는 건 위법이 아니고 그걸 어디에 줘서 공개했을 때 상대가 드러나게 하는 부분은 공익성이 크다 하면 그건 인용될 수 있겠지만은 제3자가 녹취한 부분은 어떤 행태로도 범죄입니다. 그걸 갖고 무슨 변호사가 이래저래 해석한다? 썩은 놈들입니다. 그건 뻔히 잘못된 위법, 불법이에요.
근데 그 불법의 내용이 뭐냐?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매우 아주 악의적이고 나쁜 의도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윤희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미 집에 가서 사과를 했다는데 오늘 아침에 뭔 또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시키려고 뭐 김무성 대표는 없고 윤상현 의원만 최고위원회 가서 사과하려 했는데 뭐 안 됐다고 보도하다가 나중에 했다고 보도가 또 나오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까? 정말 웃기는 작당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친박 비박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이기려면 이 일을 완전히 밝혀버려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세력들을 코너로 몰아서 정치권에서 추방을 해야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출혈이 많았지만은 국민 앞에 선언을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0만 표, 300만 표 달아갔니 어쩌니 말들이 많습니다. 이걸 친박과 비박 간에 실력자들 간에 서로가 연관된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덮자. 공천 좀 양보해서 너네들도 살려주고 우리도 살리고 만만한 놈 몇 놈 보내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면요. 이건 사람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윤희원 개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윤희원은 대통령에게 헌신하는 충성맨이기 때문에 이런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본인이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자, 본인도 억울한 게 있다면 조사 결과 다 밝혀져서 거기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지 않고 사과를 해서 끝낸다요. 모든 것이 처음에 김무성 대표 살생부 파문이 벌어졌을 때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 덮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녹취해놓은 게 얼마나 많을지 모르고 사진 찍어놓은 게 얼마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다 덮고 가자고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들 다 덮고가 둘이 앉아서 실세들끼리 앉아서 그냥 합의하고 말지 뭘 하고 이 짓을 해댔습니까? 상향식이니 전략이니. 그러다가 마지막은 조폭식으로 한 건씩 잡아서 서로 덮기로 하고 끝냅니까? 저는요. 이 사태에 연관된 인간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절대로 흐지부지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당 운영과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쓰고 거기에서 공천된 사람은 역시 국민의 세금을 2억 이상씩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해당 언론사 채널A는 왜 이걸 찔끔찔끔 보도합니까? 옛날에 경향신문이 성완종 사태 때입니까? 자기들이 성완종 씨 녹취록을 확보해가지고 찔끔찔끔 보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언론들이 여론이 경향신문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때는 성완종 씨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녹취였죠. 그런데 이번에 부분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공당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론사가 입수해서 매일 조금씩 흘리면서 언론사의 시청률을 올리고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 그 자료를 준 사람들과 언론사 간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겠죠. 채널A는 자신들이 받아온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보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공익성은 두 가지입니다. 채널A는 윤상현 의원의 막말과 대표를 공천에 낙천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이 공익이라면 그건 못지않게 그런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채널A에 넘겨준 사람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직접 밝히지는 못하겠지만은 사법기관에 가서 밝혀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녹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보도하는 것이 또 공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녹취한 놈도 공천과 관련되어서 장난을 치려고 녹취했으니까 그런 놈들을 내막을 알고 있는 대로 밝히는 것도 공익입니다. 언론사가 양이해 당사자가 서로 팽팽하게 엄청난 이해를 놓고 이권을 놓고 싸우는데 그 이권의 실제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사실상 주인인 걸 가지고 두 집단이 싸우는데 그걸 갖다가 한쪽 편을 들어서 보도하고 나머지 한쪽 편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죠. 한마디로 언론이 그것은 협잡의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고발해야 되고
당의 최고위원회도 고발해야 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고발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무성, 윤상현 간의 사과로 끝낸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이 되고 나면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요. 채널A에도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고 누가 뭐 때문에 녹취했는지, 찌라시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지, 왜 여론조사가 유출됐는지를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전원이 공천 활동을 중단하고요. 며칠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부 조사도 해서 사법기관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됐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공천을 전부 보류해야 됩니다. 확인되는 순서대로 공천에 배제시키고 당직 박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요.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공갈, 협박, 녹취, 물밑 거래, 원칙 없는 공천을 한 정당으로 총선에도 패배하고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